안녕하세요. 배움나라 최서윤 튜터입니다. 이번 시간부터 센서쟁이 센스쟁이 앱 인벤터 수업을 5회에 걸쳐 진행하겠습니다. 센서쟁이 센스쟁이 무슨 말인지 어리둥절 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현대인의 필수품인 스마트폰에 내장되어 있는 다양한 센서들을 이용해 앱을 만들어 볼 예정이거든요. 코딩도 할 줄 모르는데 내가 어떻게 앱을 만들까? 혹시라도 이런 걱정하시는 분들은 걱정 놓으셔도 됩니다. 앱 인벤터를 이용하면 프로그램 언어를 몰라도 블럭들을 연결해 앱을 만드실 수 있습니다. 그럼 오늘의 학습 내용부터 확인해 볼까요? 아직은 생소한 앱 인벤터가 무엇을 하는 도구인지 알아보고 앱 인벤터의 특징을 학습하면서 다른 프로그램과의 차이점을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앱 인벤터를 사용하기 위한 준비 단계를 거쳐 오늘은 간단하게 음성을 문자로 바꿔주는 앱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앱 인벤터가 뭐지? 이미 알고 계신 분들도 있으시겠지만요. 우리가 사용하는 스마트폰에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앱이라고 합니다. 앱 인벤터는 그러한 앱들을 간단하게 만들 수 있도록 도와주는 도구입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사물 인터넷 많이 들어보셨죠? 사물 인터넷에 사용되어지는 앱들, 내가 어디에 있든지 원하는 사물을 제어할 수 있는 그러한 앱들도 간단하게 만들어 볼 수 있습니다. 불을 켜거나 끄고 드론을 조작하고 화분에 물을 공급하는 그런 등등의 스마트폰 지원 프로그램 만들 수 있다는 점 많이 기대되시죠? 자, 이번엔 앱 인벤터 특징을 알아볼까요? 우리가 주로 사용하는 스마트폰은 크게 아이폰과 안드로이드 폰이 있죠. 앱 인벤터는 그 중에서도 안드로이드 폰용 앱을 개발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처음 MIT에서 개발한 안드로이드용 앱 개발 프로그램으로 무료로 사용하실 수 있고요. 클라우드 기반이기 때문에 프로그램을 다운로드 받거나 설치할 필요 없이 웹 브라우저로 로그인해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앱 인벤터는 구글 서버에서 제공되어지기 때문에 익스플로러 웹 브라우저에서는 제공되지 않는 기능들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크롬이나 파이어폭스와 같은 브라우저를 사용하셔야 합니다. 앱을 개발한다고 그랬을 때 가장 겁을 많이 먹으시는 게 바로 이렇게 텍스트 모드로 되어져 있는 프로그래밍 때문일 거예요. 그런데 앱 인벤터 같은 경우에는 이런 텍스트 모드에 다양한 언어들의 문법이라든가 또는 구조 이런 것들을 몰라도 블럭을 이용해서 간단하게 작성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동영상에서처럼 각각의 이벤트에 대한 블럭들, 문법에 대한 블럭들을 가져다가 끼워 넣기를 해서 조합을 맞추기만 하면은 자동으로 간단하게 앱이 완성이 되어집니다. 자, 이번에는 앱 인벤터 사용 준비를 시작해 볼까요? 먼저 안드로이드 폰이 있어야 되겠죠? 컴퓨터에서는 크롬 웹 브라우저를 실행을 하시고 구글에 로그인을 하겠습니다. 혹시 구글 계정이 없으신 분들은 먼저 구글 계정을 만드셔야 앱 인벤터를 사용할 수 있다는 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앱 인벤터의 주소입니다. 주소창에 해당 주소를 입력하고 앱 인벤터 사이트로 연결해 봅니다. 자, 준비가 다 되셨나요? 그럼 프로그램을 한번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글 계정으로 로그인한 후 앱 인벤터 사이트로 연결하셨나요? 저와 같이 연결이 되셨으면 오른쪽 상단에 Create 앱 버튼을 클릭합니다. 앱 인벤터 사이트에 로그인하면 가장 최근에 사용했던 프로젝트가 나타납니다. 처음 사용하시는 경우에는 아무것도 나타나지 않겠죠? 제일 먼저 프로젝트를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상단 메뉴 중에 프로젝트를 클릭합니다. 두 번째 스타트 뉴 프로젝트를 클릭합니다. 프로젝트 이름을 적는데요. 주의할 것은 항상 영어로 영문자로 시작해야 된다는 점입니다. 숫자나 기호, 한글 모두 시작 문자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무조건
영어로 시작을 해주시도록 하고요. 저희는 프로젝트명을 보이스 바이 레더로 지정하겠습니다. 영어로 적어볼까요? 띄어쓰기는 언더바로 지정해주면 되겠습니다. OK 버튼을 누르겠습니다. 앱 인벤터는 디자이너와 블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오른쪽 상단에 보시면 디자이너 버튼과 블럭 버튼이 보이시죠? 현재 보고 계신 화면은 디자이너 화면입니다. 이곳에서는 왼쪽에 팔레트를 이용해 텍스트 박스나 버튼 또는 그림 이러한 인터페이스들을 삽입을 해서 화면을 구성하고, 블럭에서는 디자인에서 입력한 컴포넌트들을 이용해서 블록 코딩으로 동작을 설정합니다. 자, 먼저 화면 디자인부터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디자인은 제일 먼저 구성할 요소들이 들어갈 위치에 따른 레이아웃을 먼저 잡아주고요. 각각의 레이아웃이라고 하는 그 틀 안에 들어갈 버튼이라든가 레이블, 텍스트 박스와 같은 그 유저 인터페이스를 위치시켜 줍니다. 그리고 각각의 버튼, 입력 이런 유저 인터페이스에 대한 속성을 설정해 주는 단계로 이렇게 세 가지 단계를 거치게 됩니다. 그럼 먼저 저희가 디자인할 화면부터 한번 보도록 할게요. 버튼과 레이블이라고 하는 두 개의 유저 인터페이스를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의 오른쪽 팔레트에서 유저 인터페이스 항목에 보면 버튼이 있습니다. 버튼을 먼저 가지고 와 볼까요? 그리고 왼쪽에 보면은 하단에 레이블이 있죠? 음성으로 입력된 내용을 출력하기 위한 레이블을 넣어 보겠습니다. 자, 디자인에 우리가 필요로 하는 버튼과 레이블을 입력을 했는데, 입력을 하고 나면 오른쪽에 컴포넌트에 해당되어지는 버튼 1, 라벨 1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컴포넌트가 생성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컴포넌트들의 이름은 저희가 나중에 블럭에서 사용할 이름들이기 때문에 여러 개를 사용할 경우 각각의 역할에 대한 구분이 모호해서 이름을 알기 쉽게 변경해 주는 게 좋습니다. 이 경우에는 한글 입력도 가능하기 때문에요. 컴포넌트에서 버튼을 선택하고 하단의 리네임으로 이름을 변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버튼은 음성을 인식하는 버튼이기 때문에 음성 인식이라고 컴포넌트 명을 입력해 주고요. OK를 클릭합니다. 아래 레이블은 음성을 문자로 출력해 주는 레이블이죠. 그렇기 때문에 문자 출력이라고 입력을 하고 OK를 클릭합니다. 컴포넌트 명을 변경한 후에는 프로퍼티스 속성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음성 인식부터 한번 확인해 볼게요. 저희가 변경한 거는 컴포넌트 명이지 실제로 화면에 나타나는 버튼의 이름은 텍스트 폴 버튼이라고 영문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버튼의 이름을 바꾸려면은 프로퍼티스에서 지정을 해줘야 되는데요. 여기에서의 이 속성은 글씨 크기라든가 글씨 사이즈, 글씨체, 그리고 버튼의 크기 등을 설정해 줄 수 있습니다. 자, 하단으로 쭉 내려와 볼까요? 스크롤바를 아래로 내리면 텍스트라고 하는 속성에 텍스트 폴 버튼 1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바로 이 부분이 버튼에 보여주는 이름이기 때문에 이 영문을 다 지우고 이곳에 음성을 이곳에 음성 입력이라고 입력해 보겠습니다. 자, 화면을 확인해 보면은 뷰어에 버튼의 이름이 음성 입력으로 바뀐 걸 확인할 수 있죠. 자, 하단의 레이블 같은 경우에는 음성으로 입력된 후에 출력되는 문자가 나타나야 하는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는 아무것도 보여주면 안 되겠죠. 그래서 해당 레이블에
속성에 가서 역시 텍스트 항목 속성에서 영문으로 되어 있는 걸 모두 지워줍니다. 자, 그러면은 분명히 레이블이 있기는 있지만 화면상으로는 보여주지 않죠. 위치가 궁금할 경우에는 컴포넌트에서 클릭을 하게 되면은 해당 위치가 초록색 커서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너무나 한쪽에 모여 있으니까 예쁘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거를 가운데로 정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컴포넌트 항목에 스크린 1을 클릭을 한 후에 역시 스크린 1은 이제 전체 화면에 대한 설정이 되겠죠. 거기 속성 오른쪽으로 가서 얼라인 허리존털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을 클릭해 센터로 지정을 해줍니다. 그러면 음성 입력 버튼도 가운데로, 문자가 출력되는 레이블도 가운데로 정렬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해당 화면의 상단에는 현재 보여주고 있는 화면의 제목이 나타납니다. 제목을 저희가 만드는 앱 이름으로 한번 바꿔볼게요. 스크린 1 컴포넌트를 선택한 후에 오른쪽 스크린 1에 대한 속성에서 역시 스크롤바를 아래로 내리면 타이틀이 나오죠. 자, 스크린 1이라고 되어 있는 타이틀을 지우고 타이틀 제목을 음성 문자 변환이라고 적어 보겠습니다. 네, 바뀌었죠? 이렇게 해서 화면 디자인은 끝났습니다. 화면 디자인은 끝났지만 저희가 음성을 문자로 출력하기 위해 필요한 미디어가 있습니다. 바로 음성 인식 미디어인데요. 뷰어의 음성 인식 미디어인 스피치 레코그나이저를 삽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크롤바를 아래로 내리면 팔레트 영역에 미디어라고 하는 메뉴가 나타납니다. 미디어에 보면 스피치 레코그나이즈라고 있죠. 클릭 후 뷰어에 갖다 올려 놓습니다. 자, 뷰어에는 아무것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스크롤바를 아래로 내려보면 Non-Visible Component라고 해서 화면상에서 나타나지 않지만 이 기능을 쓸 수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컴포넌트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스피치 레코그나이저가 나타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흐름들을 한번 확인해 볼까요? 먼저 폰에서 버튼을 클릭합니다. 버튼을 클릭하게 되면 음성 미디어가 동작을 하게 되고, 음성 미디어 동작이 종료하게 되면 입력되어진 음성을 문자로 출력합니다. 자, 다음에 흐름도에 맞게 그럼 코딩을 한번 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블럭으로 가서 코딩을 시작해 볼까요? 상단 오른쪽에 블럭 버튼을 클릭합니다. 음성 인식에 대한 코딩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블럭 화면은 크게 블럭과 뷰어 두 개로 나뉘어집니다. 왼쪽 블럭은 기본적으로 제공되어지는 제어나 논리, 수학, 문자, 리스트, 색깔, 변수, 함수 등의 블럭들이 제공되어지고, 디자인에서 만들었던 버튼, 레이블, 스피치 레코그나이저라고 하는 세 개의 컴포넌트에 대한 블럭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앞에 흐름도에서 봤듯이 동작의 시작은 음성인식 버튼을 누르면서 스피치 레코그나이즈가 동작하도록 되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음성인식 버튼을 클릭해 When Click Do라고 하는 블럭을 가지고 옵니다. 음성 인식 버튼을 클릭했을 때 다음 동작은 스피치 레코그나이저였죠. 스피치 레코그나이저의 컴포넌트에는 블럭이 모두 5개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 문자로 인식할 수 있는 블럭은 세 번째 Call Speech Recognize Get Text라고 하는 블럭입니다. 이 블럭은 음성 인식을 클릭했을 때 동작해야 되기 때문에 When Click Do 블럭 안에 삽입해 줍니다. 이번에는
스피치 레코그나이저 콜 함수에 의해서 가져온 문자를 처리하는 블럭을 코딩해 보겠습니다. 스피치 레코그나이저 컴포넌트를 클릭합니다. 첫 번째 블럭을 한번 봐볼까요? When speech recognizer after getting text라고 하는 이 블럭은요, 위에 콜 함수에 의해서 가져온 문자를 어떻게 처리할지에 대해서 정의하는 블럭입니다. 콜 함수에 의해 가져온 문자는 result라고 하는 블럭에 저장을 하고 있고요. 여기에서 보면은 result에 마우스를 올려놓으면 get과 set이라고 하는 블럭 두 개가 나타납니다. 이 중에서 get이라고 하는 블럭 안에는 콜 함수에 의해 변환되어진 문자가 저장이 되어져 있고요. 그러면 우리는 이 결과를 어디에다가 표현해 줘야 될까요? 네, 여기 왼쪽에 보시면 문자 출력이라고 하는 컴포넌트가 있죠. 이곳에 스피치 레코그나이저 콜 함수에 의해서 가져온 이 결과를 출력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출력하는 부분 한번 해볼게요. 문자 출력 컴포넌트를 클릭을 하면 초록 색깔, 연두 색깔의 블럭들이 있는데 속성에 해당되어지는 설정 블럭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즉 여기에 나타나는 블럭들은 우리가 앞에 디자이너에서 문자 출력을 클릭했을 때 오른쪽에 나타나는 프로퍼티즈의 내용들이 바로 블럭 모양으로 나타났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문자 출력이라고 하는 컴포넌트에 나타나는 글자는 오른쪽 프로퍼티즈 중에 텍스트라고 하는 속성에 의해서 표현되었던 것을 기억하시나요? 자, 그래서 이게 사실 블럭에서도 똑같이 적용이 되는 겁니다. component.properties라고 하는 블럭에 의해서 값을 지정해 줄 수가 있습니다. 다시 블럭으로 가볼게요. 자, 그러면은 문자 출력이라고 하는 컴포넌트에 스피치 레코그나이저의 그 결과 값을 저장을 하려면 바로 문자 출력점 텍스트라고 하는 블럭을 가져와야 되겠죠. 그럼 여기 보시면 문자 출력점 텍스트가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저희가 여기에다가 콜 함수에 의해서 가져온 리졸트를 끼워줘야 되는데 그림상으로 봤을 때도 어떤 게 맞을까요? 당연히 set 블럭이 맞겠죠. 자, set 블럭을 가지고 와서 문자를 가지고 온 이후의 동작 안에 집어넣어 줍니다. 그리고 음성이 변환된 텍스트를 문자 출력 텍스트라고 하는 컴포넌트에 끼워 맞춰줍니다. 음성 인식을 해서 문자를 출력하는 프로그램을 모두 짰습니다. 무척 간단하죠? 그러면 결과를 한번 확인해 볼까요? 결과를 확인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빌드가 있습니다. 빌드는 APK라고 하는 파일 형태를 제공을 해주는데요. 첫 번째 거는 QR코드 형식으로 제공을 해서 폰에서 직접 다운로드 받을 수 있고요. 두 번째 APK 파일 생성은 내 컴퓨터에 저장을 하게 됩니다. 일단 오늘은 스마트폰으로 직접 다운로드 받아 결과를 확인하는 첫 번째 방법을 선택해 보겠습니다. QR코드 생성 과정 보여줍니다. APK 파일이 완성이 되어지면 QR코드가 나타납니다. 스마트폰에 MIT AI 컴패니언이라고 하는 앱을 다운로드 받은 후 실행을 합니다. 코드를 직접 입력을 할 수도 있고요. 또는 QR코드를 스캔을 해서 자동 주소를 입력할 수 있습니다. 저희는 QR코드를 생성했기 때문에 스캔 QR코드를 실행을 하고 앱 인벤트에 QR코드를 찍습니다. 프로그램 설치를 위해 설정 버튼을 눌러주고요. 그 다음에 출처를 알 수 없는 앱을 터치한 후 2번만 설치 허용을 터치해 줍니다. 설치를 클릭합니다. 앱이 설치되었다고 나오죠. 열기를 클릭하겠습니다.
음성 문자 변환이라고 하는 저희가 만든 앱이 나타납니다. 자, 음성 입력을 터치해 볼까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제가 음성으로 말한 게 바로 문자로 나타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음성을 입력받아 출력하는 것까지 해봤는데요. 다음 시간에는 이걸 활용해 음성으로 웹 검색하는 앱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